네,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5월 17일 오후입니다. 오세훈의 압승의 갖는 그 의미를 갖다가 고고TV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은 고고TV가 대단히 힘들게 진행하는 방송이므로 잘 구독료를 좀 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몇 명을 제외하고는 보내주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제로입니다. 제로. 보내주시는 분들 몇 명 없어요. 오세훈이 서울시장 압승에 갖는 의미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선거 구도를 보면은 경기 인천만 지금 접전이고 강원, 충청, 경상까지가 싹쓸이 상태로 지금 들어가죠. 국민의힘 싹쓸이 상태로. 근데 충남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박원주 때문에 충남이 아주 민주당에서 초토화되고 있는데요. 이 오세훈의 지지율을 지금 보면은 모든 여론조사가 송영길한테 20% 내지 30% 앞서가는 거로 나오죠. 그렇죠? 오세훈의 그 지지율을 보면은 전국의 모든 국힘 후보, 광역도지사, 광역단체장보다 광역단체장 덜보다 오세훈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앞서가고 있죠. 그 의미는 상당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세훈의 지지율이 윤석열의 지지율보다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뭐를 말하는 거냐 하면은 서울은 모든 계층, 모든 연령대가 집합적으로 있는 대한민국의 표본 도시죠. 수도죠. 지역도 다 모여 있고. 그런데 거기서 윤석열 지지율이 보다 오세훈의 지지율이 높고 또 20대부터 70대까지, 20대부터 80대까지 모든 세대의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민주당의 송영길보다 높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벌써 차기 대권 구도가 누구냐 하고 나타나고 있죠. 안철수 그 간자비는 안철수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안철수는 분당갑으로 들어가서 이상한 망상을 하고 있고 국힘 쪽에 보면은 그 다음에 오세훈이가 지금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상태며 현재 시점에서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는 한동훈을 후보자 적임자로 박을 것입니다. 그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주당 쪽을 보면은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 다크호스가 이재명이는 지금 저런 상태로 정치를 하면은 자기 대통령 그 후보 어때요? 민주당에서 너무 빨리 나왔어요. 응? 그리고 지금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가는데 아마 20% 전후로 이길 거예요. 민주당이 형편없이진 않을 거예요. 막판에 가면 표결집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오세훈이가 지금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은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원과 모든 계층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이 그래도 그 중상층 그리고 고학력층이 그래도 많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만만하게 볼 게 아닌데 고고TV가 뭐 경기도만 신경 쓴다 그러는데 뭐 다 보고 있어요. 오세훈의 요번에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윤석열과 대치관계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전반기까지는 윤석열에 협조하고 윤석열 정부 보수에서 밀어준 대통령이니까 협조를 하지만은
윤석열 후반기 되면은 오세훈은 강력하게 윤석열과 저항을 하고 대항을 하면서 차기를 노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이가 왜 이렇게 그러면은 경기도도 그렇고 충청도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앞서가는가 하는 것은요. 오세훈이가 특별히 뛰어난 인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인이라 그런 거예요. 이념을 크게 내세우지 않고 실생활 정치를 구사하며 실용적인 정치를 구사하고 모든 계층에 모든 이념에 소구력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좌파 진보 쪽에서도 오세훈을 갖다 크게 나무라지 않는 경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2030 그 커뮤니티에 노는 일베화된 남자애들이 쥐들이 오세훈을 미련다? 천만의 말씀. 오세훈은 원래 중도 젊은 층의 소구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4.7 보선 때 이준석이가 거리 유세에서 2030을 연단에 올려서 그들 때문에 오세훈이가 압도적으로 당선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오세훈은 2030에 소구력이 있었고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었고 개혁보수의 지지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60, 70, 80 쉽게 말해서 꼰숙이라는 꼴통 보수들까지 지지를 하니 같은 보수 입장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압도적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상식적인 정치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민주당 놈들도 망가지고 있고 국힘도 망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필연적이에요. 둘 다 망가지는 것은. 그러면은 문재인 5년을 받고 박원순 10년을 받더니 개판이더라. 근데 새로 태어난 윤석열 정부도 그 전체를 밟을 염려가 대단히 많더라. 그래서 국민들은 양 진영에 질린 국민들이 보수면서 중도 개혁적이고 탈진보까지 어우르는 오세훈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게 정치적인 의미예요. 전체 광역도지사 선거에서 타 후보들보다 압도적으로 지금 안정적인 그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국힘 지지율보다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지금 오세훈이가 안정권에 들어가 있죠. 그 중요시하게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에서 송영길을 더블로 앞서 그런 거가 아니에요. 그런 것만 보시면 안 되고 말씀드렸죠. 국힘 지지율보다 훨씬 높고 오세훈이는 윤석열 지지율보다 높고 그죠? 그러면 뭐를 아는가? 국민들은 오세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 민주당 5년 문재인 이재명과 현재 국힘의 대통령인 윤석열을 등한시하며 오세훈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게 그 정치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이가 현재와 같이만 하면 되는데 사람이 일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오세훈이가 언제쯤 또 실수를 할지 모르나 현재는 그런 상태다. 오늘 같은 경우에 오세훈이가 관훈 토론회를 가서 그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5년 뒤 대선 출마 꿈에도 꾸지 않는다. 대권은 하늘이 내리는 자리다. 현재는 서울시장이 대통령직 못지않게 중요하니 신명을 다해 서울시를 반석에 올려놓고 모든 것을 바치고 난 다음에 생각할 문제지. 그래서 나는 서울시를 5선까지 도전할 생각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무서운 말이죠. 국민들한테 저는 이렇게 겸양과 겸손과 소통을 하니 나를 믿어달라 하고 벌써부터 정치 행보에 들어갔다. 대권 행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오세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예요. 오세훈도 안철수하고 공동 서울시 시정을 펼친다 그래서 안철수가 쓸만하지도 않은 놈을 갖다가 오세훈 쪽에서 받았죠. 근데 윤석열 쪽에서는 안철수 분당가 거기 가 하고 그거로 끝이죠. 그렇죠. 오세훈도 대단히 불만을 갖고 있지만 현재 보수의 안정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지 자기도 성공하기 때문에
전반기까지는 윤석열 전반기까지는 협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오세훈이가 간혹가다 할 말은 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오세훈이가 5년 동안 하는 일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3만 5천 불 선진국. 후퇴할 일은 없어요. 저성장을 하지만은 5천만 인구가 3만 불이 넘어간 나라는 세계 7개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울을 복지 서울시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거기 기본적으로 바우처제나 아니면 소득 안심제 같은 걸 깔고 또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타워 팰리스 같이 고급적으로 고급스럽게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을 개비하겠다는 거죠. 온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벌써 여의도 그죠? 여의도 재건축을 벌써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강북 계획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강남 한강변 압구정 아파트 그런 데도 개발을 시작했죠. 대비하겠다는 소리, 개비하겠다는 거, 서울시를. 그러면은 국민들은 5년 후에 오세훈의 업적을 폭발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할 말은 해요, 이 친구가. 나라면은 정호영을 선택 안 했을 것이다. 기대가 크지 않다. 복지부 장관이란 게 무슨 자리냐. 의사는 의사로서 끝내야 되는데 의사 출신이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한 게 뭐가 있느냐. 국정의 혼란만 일으켰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란 것은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다루고 경제부처의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갖다가 잘 관리하는 복지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의사 출신이 뭐를 아느냐. 나 같으면 정호영이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기대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고 임무는 보건과 복지가 합해지는 그 귀결점이 어디죠? 연금이에요. 연금. 연금이야말로 보건과 복지가 집합체죠. 집합된 거죠. 나이 먹어서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연금을 타도록 국민연금과 사학연금과 공적연금을 다 해놨어. 근데 그 돈이 없으면 늙으면 복지고 복지도 안 되고 그죠? 병 많이 시달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개혁은 윤석열이가 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윤석열 머리 가지고는 안 돼요. 따라서 복지부 장관의 가장 큰 임무와 책무는 연금개혁이에요. 저출산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초양극화를 갖다가 초양극화를 줄이면은 성장이 돼요. 성장이 되면 초양극화가 줄여져요. 그럼 저출산도 좀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거는 파라다이스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점점점 초양극화 시대가 올 겁니다. 따라서 초양극화 시대이기 때문에 복지가 중요하고 거기서 연금이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오세훈이가 나라면 정호영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 전문가도 아니요. 연금 전문가도 아니다. 고고TV가 하는 말로 정호영 같은 놈은 공적 임무를 맡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오세훈이가 잘하는 게 차기를 노리는데요. 지금 이준석이나 그 2030 남자애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자기들이 2030을 붐을 일으켜서 오세훈을 도와줬다?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게 있었어요. 오세훈은. 그건 전 영향이 없어. 그래서 오세훈이가 지금 보면은 서울시 의원 후보로 30%를 청년으로 채웠어요. 2030, 40이 주겠죠. 서울시의원 후보 30%를 청년으로 세웠다. 이건 뭐를 하면은 5년 후에 얘네들이 국회의원 도전할 길을 여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서울시 의원 후보 30%를 청년으로 세우겠다. 밑바닥부터 키우겠다. 그죠?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이 강력한 지지세를 바탕으로 송영길이나 민주당 20% 이상, 20% 전후로 요번에 승리할 텐데 요번에도 그러면은 구청장들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의원들이 딸려오는 거예요. 감히 예상하건대 요번에 서울시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 구청장 49개 중에서 25개 이상을 오세훈이가 가져올 가능성이 되게 많고 또 특히 서울시 의원들은 과반 이상을 오세훈이가 국민의힘 쪽 오세훈이가 가져올 겁니다. 강남구청장 그런 거 안 가져와도 구청장들 안 가져와도 돼. 서울시 의원을 과반 이상 갖고 오면 되고 그 다음에 구마다 또 뭐 구의원들 있죠. 그 과반 이상 가져오면 돼요. 그 힘을 바탕으로 오세훈이는 서울시장을 끌어나갈 것이고 또 차기 대권을 노릴 것이다. 그들이 무기가 된다. 보시면 알지만 요번에 2030 남자애들의 위력은 형편없이 나가 떨어질 겁니다. 수도권을 말하는 게 서울, 경기, 인천 이런 데서. 근데 오세훈이가 독보적으로 지금 인물론으로 말씀드렸죠. 꼴통 보수, 개혁 보수, 중도, 탈진보까지 지금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구청장도 아마 과반이 넘을 것 같고 구청장은 근데 과반 안 넘어도 돼요. 서울시 의원들만 과반 넘으면 돼요. 지금 95대 2예요. 95대 5예요. 서울시 의원이나 또는 강남구청장이. 서울시로부터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오세훈의 행보가 기대된다. 안철수는 찌그러져야 된다. 그 벌써 제 머리에 4.7 보수인데 끝난 거예요. 오세훈과 안철수의 그 대치구도나 경쟁 관계는. 그리고 그 안철수가 자꾸 이상한 망상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6개월만 지나고 1년만 지나고 그러니까 윤석열 힘 쫙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준석이가 또 당 도전하게 생겼어. 당대표 도전. 그것도 있어. 오케이. 안철수보다 이준석이가 나아요. 당대표 도전하는 것은. 그때 윤석열이 힘이 빠지고 그러면은 이준석이도 윤석열을 치고 들어갈 거예요.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요번에 너무 못했어. 공천 다 뺏겼어. 그 PPAT 하나 갖고 뭐해 그거 가지고. 비례대표고 몇 명 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